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많은 억측과 오해가 있는데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공공돌봄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공공돌봄이라 함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돌봄의 부분을 공공이 맡아서 할 때 그때 공공돌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실적은 그거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서비스 실적을 20년도, 21년도 실적을 봤더니 20년도에는 12% 정도, 21년도에는 11%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나머지 90% 가까운 서비스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또는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셈이죠. 공공돌봄을 하라 그랬더니 민간과 경쟁을 한 경우가 됩니다. 뿐만 아니죠. 공공돌봄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시간의 구애 없이, 요일의 구애 없이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이제껏 그렇게 해오지 못했습니다. 단협 54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작년 4월에만 해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던 중증 와상 장애인이 돌봄 공백이 생기니까 그걸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민간 기관으로 이관된 바가 있습니다. 공공 돌봄이라 할 수가 없지요. 24시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이 지금 9to6 체계의 근무 체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264명의 돌봄 근로자 중에 토요일과 저녁 10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신 분은 단 한 분, 그것도 4시간 시간제 근로자 한 분 뿐입니다. 이래서는 공공돌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지난 3년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근로자의 복무 관리를 좀 봤습니다. 대표로서 참 민망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병가를 내고 초등학교 강의를 나간다든지, 병가를 내시고 신규 사업 대표를 등록한다든지, 근무 중에 특정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등등. 공공 돌봄을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 돌봄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단지 공공기관이 수행한다 해서 공공 돌봄이라 이름 붙일 수는 없습니다. 100억 원의 예산 삭감이 공공 돌봄을 포기했다라는 주장은 넌센스죠. 애초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내에서는 공공 돌봄이라는 실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공공 돌봄이지 내용과 실체는 특권 돌봄이었죠. 바로 여기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근로자가 받는 월급여는 기본급여 플러스 급식비 플러스 교통비 해서 월 2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세금을 빼면은 실수령액은 202만 2천 원입니다. 서비스를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상관없이 받는 금액이지요. 부양가족 수나 초과 근무 여부를 감안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요. 22년 11월 현재 가장 많은 급여를 가져가신 분의 월 평균 급여는 290만 원 상당입니다.
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이 금액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9.7시간의 서비스를 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한편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이 근로자의 60% 정도는 하루에 3.83시간 이하를 서비스하고요. 심지어 15% 이하는 2.68시간 이하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내에는 하루 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도 35명이나 계십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런 분들은 교육도 회의도 대기도 이동도 안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적게 해도 고정된 월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종사자와의 격차가 심하지 않으면서 고용 안정과 기본 생활이 보장되고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임금 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2년 11월 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근로자의 숫자는 약 250여 명 정도, 전체 서울시 돌봄 근로자의 0.24%의 근로자 중 이분들은 3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225만 원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인지 도덕적 해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근로자들은 아무튼 좋아졌습니다. 99.76%의 민간 종사자들은 꼬박 일을 해도 벌지 못하는 임금을 벌어가기 때문이지요.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인데 고작 0.24%의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회서비스원입니다. 0.24%의 근로자를 위해서 작년 한 해 180억의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20개 출연기관의 작년 출연금은 5,890억 정도, 6천억이 좀 못됐지요.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180억이었고요. 현재 0.24%의 돌봄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180억이 드는데 약 10%의 돌봄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들까요? 단순 계산해 보면은 7,500억 원이 듭니다. 나머지 19개 서울시 출연기관의 문을 닫아도 마련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19개 출연기관의 문을 닫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만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8,300여 명의 돌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도 전체 서울시 돌봄 근로자의 7.8% 내외이기 때문에 이 또한 특권층을 형성하는 예산의 사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의 사용, 정책의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은 줄줄이 도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의 돌봄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관이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기관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약 4,3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도입한다면은 돌봄 근로자의 인건비도 채 감당이 안 된 수준이지요. 법정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사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민간기관은
줄줄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의 사회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0.24%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근로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0.24%의 조직과 정책에 세금을 붓기보다는 나머지 99.76%의 민간 종사자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세금을 부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돌봄노조와 지난 4월에 첫 교섭을 실시한 이후에 4개 노조와 약 20회 정도의 교섭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돌봄노조와 단협안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타결된 단협의 주요 내용은 안식휴가제 실시, 호봉제 실시, 촉탁계약직 3년에서 5년 연장, 가족수당 지급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노사 간의 갈등의 핵심이었던 교통실비 지급 문제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노조의 정당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요구는 모두 들어준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대로 대한다는 게 저의 자세입니다. 앞으로도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노조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호사가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 병폐는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들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 설립 이후 20년 추가 시설이 설립 예정이었는데 박 시장 때 일부 취소가 됐고요. 박 시장이 불행한 이후에 21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신규로 계획됐던 시설이 전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모두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의 일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제투성이 기관이었다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예산 100억 삭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현재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 돌봄 근로자의 0.24%만을 위한 기형적인 처우 개선을 함으로써 0.24%와의 특권층 동행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회복하여 애초의 취지에 맞는 약자와의 동행을 진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안고 있는 도처에 있는 불합리한 구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을 적게 하고도 민간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많이 받아가는 임금 구조, 일을 안 하고도 100% 월급을 가져가는 복무 규정, 24시간 근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근로 체계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